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한 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드라마는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한 편의 드라마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건 워낙 화제작이기도 하고 뭐 내포에 있는 이야기거리도 많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즌 2인데 시즌 1이 방영했던 2021년 즈음에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었어요. 하도 이 드라마 약자가 많이 나오길래 저는 드라마가 아니라 유명 연예인 동생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경수진 씨 동생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경소문, 경이로운 소문. 이번에 경이로운 소문 시즌 2가 방송을,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시작을 했겠네요 이미. 과연 경이로운 소문 2가 원만큼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게다가 요즘에 워낙 뜨거운 금토일 드라마 전쟁이 한가운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JTBC와 SBS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경이로운 소문 1편 같은 경우에는 최종화에서 시청률 11%를 찍었어요. 두 자릿수 시청률. OCN에서 방영됐는데, OCN은 이제 영화 전문 케이블 채널이죠. 그 케이블 채널 드라마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이 11%면 OCN 역대 최고 시청률이에요. 그러니까 OCN 드라마를 대표하는, OCN이 수년간 해왔던 어떤 이 드라마의 어떤 하나의 정점이 된 그런 드라마였죠. OCN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문 채널로 1995년에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미난 영화를 많이 OCN 채널에서 봐왔죠. 2004년도에 최초로 동상이몽이라고 케이블 드라마는 최초였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그 이후에 OCN은 꾸준히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를 많이 찍어왔었죠. 뭐 신의 퀴즈, 보이스, 나쁜 녀석들, 뭐 이런 OCN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타이는 지옥이다, 번외수사, 서치, 이런 작품들은 드라마틱 시네마 프로젝트, 그러니까 영화 채널이기 때문에 드라마와 시네마를 잘 결합한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 경이로운 소문이 터지면서 OCN이 아주 당차게 앞으로 OCN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뭐 굉장히 그래서 OCN 드라마에 굉장히 마니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OCN 드라마는 대부분 뭐 추리물, 형사물도 있었고, 뭐 사이비를 그린 드라마, 퇴마를 그린 드라마, 히어로 SF, 그다음에 밀리터리 스릴러,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했던 장르물들을 꾸준히 만들면서 OCN 드라마만의 어떤 색깔이 분명했고, 그 OCN 드라마의 마니아층이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뭐 두 자릿수를 넘은 건 경이로운 소문이 처음이었지만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되면서 OCN 드라마만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었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보이스 시리즈는 다 봤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보이스 시즌 1의 1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첫 끝발이라고 하죠. 1편 재미난 드라마 많아요. 근데 보이스 시즌 1은 끝편까지 다 재밌었고, 뭐 2, 3 약간 이제 시리즈를 가면서 점점 약간 이제 좀 재미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괜찮았고, 나쁜 녀석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근데 50세만이 할 수 있는 드라마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이로운 소문 2도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경이로운 소문 2는 OCN 드라마가 아니에요. TVN 드라마가 됐죠. 그 이유는 CJ ENM이 앞으로 OCN은 영화 전문 채널로 색깔을 확실히 하고, 그 CJ ENM에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드라마들은 그 TVN이랑 OTT인 티빙에서만 방영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OCN 드라마가 TVN 드라마가 됐죠. 뭐 그렇다고 해도 CJ ENM에서 만드는 드라마이고 채널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OCN 드라마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무래도 TVN 드라마는 시청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중적인 색채를 강조하기 때문에 웰메이드 장르물만의 어떤 OCN 드라마의 특징이 과연 이 TVN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그러면 오히려 TVN 드라마가 굉장히 풍성해지면서 TVN 드라마가 이제 OCN 드라마의 색깔까지 가지고 있어라는 그런 호평이 이어지겠지만, 이게 시즌 1만큼 장르물의 특징이 강화되지 않고 뭔가 좀 더 뭐 규모도 커지고 그런 건 좋지만 대중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에는 이로써 완벽하게 OCN 드라마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거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말 경이로운 소문 2의 성공 여부는 CJ ENM의 어떤 내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안 되면 OCN 드라마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병규를 품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문인데, 사실은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제목을 듣고 뭔가 이런 어떤 경이로운 소문을
뭐 우리 얘기하는 뭐 루머나 풍문 이런 걸 다루는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소문이 뭘까요? 여기서 소문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죠. 그러니까 타이틀롤이에요. 소문이가 참 경이롭다. 다시 말해서 조병규가 참 경이로운 드라마였기 때문에 조병규라는 존재감을 뺄 수가 없어요. 타이틀롤이니까. 근데 시즌 1이 딱 끝나고 조병규는 하루아침에 원래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하면서 조연급에서는 굉장히 눈길을 끌다가 주연급으로 확 되면서 톱스타의 반열에 딱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학폭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러면서 경이로운 소문 2에 과연 합류할 것이냐 이런 시선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경이로운 소문 시즌제로 가는 상황에서 조병규를 빼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안고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폭 이슈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무근에 그냥 루머로 드러나거나 내지는 사실인 부분 일정 부분이 있는데 사과하고 뭐 해가지고 용서를 받고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세 번째는 이런 학폭 논란으로 연예 활동을 아예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조병규의 사례는 조금 애매해요. 한 4건 정도 학폭 폭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3개는 해결이 됐어요. 뭐 당사자가 허위 사실이었다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뭐 사과한 경우도 있고 글이 아예 삭제하면서 글을 지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3건은 해결했는데 한 건 뉴질랜드 유학 시절에 벌어진 학폭에 대한 한 건은 아직 ING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조병규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욕죄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이 폭로한 사람이 뉴질랜드에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병규 측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는 것만으로 일정 부분 뭐 사실상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활동을 하는 거겠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이로운 소문 2가 또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또 학폭 관련 폭로글을 올려버리면 상황이 되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이로운 소문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합폭탄을 하나 쥐고 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시즌 2가 다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학폭 폭로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조명기 입장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학폭 이슈를 딛고 다시 활동을 재개해서 여러 스트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소문 2가 방영되는 동안에 학폭 이슈가 또 불거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경이로운 소문 2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날 첫 방송을 하는데 그날이 SBS 악귀 마지막 회 방송하는 날이에요. 악귀 같은 드라마는 스릴러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몇 회일까요? 마지막 회죠. 마지막 회에서 모든 비밀이 풀리니까 굉장히 불리한. 나는 어디 가나 하면 경이로운 소문 1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하지만 이런 또 마지막 회 막 모든 게 풀릴 때는 사람들이 또 다 본방사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이로운 소문 2가 첫 회에서 굉장히 고전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토요일 드라마니까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그나마 SBS 드라마는 금토니까 토요일만 만나는데 토일 이틀 동안에는 JTBC 드라마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 뭐 물론 JTBC 드라마하고는 방영 시간대가 많이 겹치진 않아요. 뒤에만 조금 겹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킹드랜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13회거든요. 13, 14, 15, 16 그러니까는 경이로운 소문 2는 1, 2, 3, 4회를 계속 이 킹드랜드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또 로맨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이제 뭐 극단적인 로맨스 구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스릴러 드라마의 결론이 중요한 것처럼 그냥 달달한 로맨스는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고 뭐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죠. 지금 워낙 뭐 지난해 하반기 정도부터 SBS와 JTBC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악귀가 끝나면 또 뭐가 시작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JTBC와 SBS 양강 구도의 시작은 SBS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옆 경찰서였거든요. 그 시즌 2가 방송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귀랑 한번 정명승부를 해봤으면 경이로운 소문 2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악귀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악귀 1회랑 경이로운 소문 2 1회가 동시에 방영 시작했으면 제가 단연코 경이로운 소문 2가 지금 안 봤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겼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이로운 소문이 뭐 하는 드라마예요? 딱 한마디로 악귀 잡는 드라마죠. 악귀는 잡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야기는 맞대결을 한 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악귀 잡는 드라마와 악귀 드라마, 악귀 잡는 드라마가 악귀를 잡았겠죠. 하나 두 드라마는 단 한 회만 또 그 대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정말 그 소방서 경찰서에 밀릴 경우에 이거는 그 TVN 그 편성의 실패다. 악귀랑 붙었어야 된다. 악귀 잡는 드라마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